반갑습니다. 광교중학교 2학년 여러분, 시험 치고 집에서 잘 쉬고 있나요? 자, 오늘부터 다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됩니다. 2학년 수학은 그 진도가 다 나가서 이제 그 1, 2학년 복습하고 그 다음에 3학년 내용을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매년 쳐왔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하는 학교도 있고 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예 이제 시험을 치진 않았고요. 여기 이제 1, 2학년 필수 내용하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필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죠. 1차식을 계산하는 거. 자, 더하고 빼고 우리 숫자끼리 더하고 빼고 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 이제 배웠고요. 이제 문자끼리 더하고 빼고 할 때는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자, 동류항이 되려면 일단 문자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차수가 말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차수는 정확한 뜻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입니다. 자, 먼저 문자 x하고 a는 동류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x하고 2x 이렇게 문자가 똑같을 때는 동류항이 됩니다. 이런 건 이제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수가 똑같이 지금 요건 둘 다 1차니까 동류항이 되겠죠. 얘네들은. 그 다음에 차수라는 것은 x 요건 1차 요거는 2차. 그래서 x하고 x제곱은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산이 끝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x하고 3x하고 더하고 싶어요. 이런 거 이제 더할 수가 있겠죠. 자, 더하는 방법은 이 계수를 이용합니다. 계수. 자, 이 계수를 개수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 개 있고요. 여기 세 개 있네요. 하나, 둘, 셋. 토탈 몇 개입니까? 4개죠. 4x가 됩니다. 자, 계수에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x에서 2x를 빼면 이제 하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이런 생략하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풀어보면 5x고요. 분배 법칙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2x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곱해보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 3은 6 이렇게 되겠죠. 자, 동류항 나옵니다. x 몇 개? 7개죠. 7x 뒤에 상수항 그대로 붙여주면 계산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3번이 되겠죠. 이건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가서 우리 그 2차 방정식 할 때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쉽지만 중요하네요. 자, 두 번째 이거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나오는 제곱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너무 선생님이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루트 a 제곱 요것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요거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나면 이렇게 사라진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a가 되고 이렇게 a가 나오겠죠. 근데 요거는 a가 양수일 때만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앞에 지금 플러스 부호라는 게 숨어 있잖아요. 이게 이미 이 숫자의 부호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오는 숫자는 양수가 나와야 돼요. 얘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a가 음수라면 없어지고 a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 상태는 음수가 되겠죠. 여기다가 뭘 붙여줘야 양수가 됩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트 3의 제곱 같은 경우는 3으로 이렇게 그대로 나올 수 있지만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부호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왜? 여기 앞에 플러스 부호를 따라가 줘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약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자, 지금 이 마이너스는 제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없어지고 3
마이너스는 그대로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요 마이너스는 이 제곱의 영향을 받고 있죠. 마이너스 2번 곱하면 플러스 됩니다.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5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조금 바꿔 써보면 이렇게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루트 5 2번이니까 제곱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이 4번이 틀렸네요. 얘는 이미 여기 앞에 부호가 이렇게 이미 플러스로 결정되어 있죠. 플러스로. 그럼 나오는 숫자도 양수로 나와야 됩니다. 양수로. 따라서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10의 부호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꺼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이 면의 개수를 우리가 다 외우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합니다. 기둥, 뿔대, 뿔. 여기서 밑면이 2개인 것은 맞습니다. 얘네 둘이죠. 밑면 하나인 것은 얘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구하기가 쉬워요. 면의 개수. n 기둥이면 n 플러스 2 해주시면 됩니다. n 뿔대면 n 플러스 2 해주시면 됩니다. n 뿔이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옆면의 개수, 그 다음에 이게 밑면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생각보다 간단해요. 뿔대, 사각 뿔대 4 플러스 2 6면체네요. 1번 정답이고요. 기둥 여기 있죠. 5 플러스 2 해서 7개. 뿔대 여기 있네요. 6 플러스 2 8개. 칠각 기둥 7 플러스 2 9면체네요. 팔각 뿔 8 플러스 1 9면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면체인 6개인 다면체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요건 이제 반가운 문제네요. 요번에 시험 쳤던 문제죠. 자, 각각 한 가지씩 골라. A 사건, B 사건. A와 B가 동시에죠. 동시에. 어떻게 한다? 맞습니다. 곱합니다. 5, 4, 20.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만약에 밥 또는 면 했으면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는 아까 전에 그거하고 2번 문제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요거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루트 10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6은 루트 3 루트 2.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분배법칙 해주시면 루트하고 만나서 5가 되고요. 5 루트 2. 루트하고 만나서 5가 되니까 5, 2,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이거는 약분이죠. 이렇게 7 루트 2. 뒤에 거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요거 계산하고 동류항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루트도 똑같아요. 동류항 계산하는 거 우리 제일 처음에 요거 했었잖아요. 요거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가 10에서 1 빼면 9고요. 5에서 7 빼면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네요. 정답이 몇 번인가요? 아, 선생님 계산 틀렸네요. 마이너스네요. 플러스죠. 그러면 여기가 11이 됩니까? 11. 네, 틀릴 뻔했네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어가는 타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물음표 안에 들어갈 그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궁화고요. 두 번째
번째는 거북선, 세 번째는 다보답. 그다음에 이분은 이순신 장군님이시죠. 자, 그러면 물음표 안에 들어갈 것은 잠깐 멈춰두고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사람들은 동전들이죠. 동전. 거북선이 있는 동전이 얼마더라? 5원이었나요? 5원? 혹시 본 적 있나요? 선생님 어릴 때도 요 동전 잘 안 썼는데 요건 10원, 요거는 100원. 얘가 아마 1원일 거예요. 1원. 은색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몽화 모양이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얘가 그럼 500원이죠. 500원. 없는 동전은 500원. 그래서 하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혹은 다음에 1원, 5원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거 선생님 기억나네요. 5원짜리 갈색 동색 그림에 이렇게 거북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다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지수법칙입니다. 지수법칙. 지수법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am 제곱 곱하기 an제곱. 이거는 am 플러스 n. 좀 빨리 볼게. am 나누기 an. 요거는 이제 우리 세 가지로 나오죠. m이 n보다 큰 경우, 같은 경우, 뒤에 게 큰 경우.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빼주시면 되고요. 같으면 1. 그 다음에 뒤에 게 빼는 숫자가 크면 빼는 숫자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써먹냐면 a 제곱에서 a 제곱을 나누면 요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2 빼기 2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사실은 얼마하고 같다? 1하고 같다. 그래서 어떤 숫자의 0제곱은 항상 1이 된다. 요걸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숫자가 크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빼보자. 실제로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제곱은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하나로 묶어주면 제일 좋아요. 하나로 묶어주면 위에 a제곱 b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a제곱 b의 6제곱 분배 법칙처럼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위에 a, b 5. 그럼 밑에는 a 2개, b 6개고요. 위에는 a 3개, b가 7개. 약분하고 나면 a 하나, b 하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도 좀 풀어볼 만한 xy의 개수. xy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조금 배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때 xy가 나오는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x하고 누구하고 곱하면 xy 개수가 나오죠? 맞습니다. y. 그래서 요것만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뭐 다 할 필요 없이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요것만. 그러면 얼마냐면 2xy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때 얘하고 누가 이렇게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axy 요 값이 마이너스 4xy가 된다라고 나오네요. 그럼 xy 빼버리고 2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4다. 1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a의 값은 2가 되겠죠. 이렇게 다 하지 마시고 요것만 나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에서 중요한 거는 더하고 빼고 양변에도 부등호 방향 바뀌잖아요.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도 그대로 유지. 언제만 바뀌죠? 맞습니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바뀐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뀔 일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분배 법칙 해주시면 마이너스 3x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곱하면 플러스 6인가요? 플러스 6. 자, 가봅시다. 벌써 후보 탈락.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되고요. 6 넘어갑니다. 7에서 6 빼주면 1 남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거 마이너스 2로 나눠봅시다. 자, 나누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나누는 순간. 그러면 약분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둘 중에 하나 1, 1 똑같고 부등호 방향 바뀐 거 이렇게.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8번에 5번. 그 다음에 9번. 자, 9번에서는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 자, 2의 4제곱 3, 2의 제곱 3의 a제곱. 자, a의 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나오네요.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우리 공통인 소인수 가져야 되죠. 공통. 여기서는 다 공통밖에 없네요. 그럼 공통인 소인수 그대로 가져옵니다. 2, 3. 그 다음에 지수 중에서 큰 거 가져오나요? 작은 거 가져오나요? 맞습니다. 작은 거 가져와야지만 공통적으로 그만큼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a가 1이든 아니든 1이 더 작으니까 1이 이렇게 와 있겠네요. 요게 2의 b제곱 3이랍니다. 따라서 b의 값은 2가 되고요. 그 다음 최소 공배수는 모든 소인수 다 가져오고요. 어차피 여기서는 똑같네요. 그 다음에 지수 중에서 큰 거 a가 더 클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따라서 a의 값은 5가 됩니다. 그럼 a 플러스 b는 7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2의 제곱 3의 셋 5 2 셋 3 넷 7. 요거에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대 공약수하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최대 공약수 2, 3 가져오시고요. 작은 거 됐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2, 3, 5, 7 모든 소인수라는 것은 곱해진 요 안에 있던 게 전부 소인수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큰 거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하는 방법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다 공통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통이지 않은 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10번까지. 자, 마지막 10번 문제 힘내서 해볼게요. 자, 서현의 저축은 32,000원이고 다음 달부터 32,000 원래 32,000 있었네요. 여기에 이제 한 달에 얼마씩 10,000원씩 한 달에 10,000원씩 저축한답니다. 몇 달 동안? X달 동안 하면 얼마 이상? 90,000원 이상. 이렇게씩 금방 세워지네요. 만 X 그 다음에 32,000원 이상이다 90,000원.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되겠나요? 혹시 영상 보다가 소리가 너무 작으면 소리를 조금 키워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한다고 소리를 너무 크게 못했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업 끝나고 요 문제도 한번 풀어봅니다. 요거는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말고 위두랑에. 오늘 수업한다고 고생했습니다.